안녕하십니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창업업종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현황, 매체별 전략,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현황입니다. 66%. 현재 한국 창업 기업의 5년차 폐업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 66%라는 수치는 OECD 평균 폐업률인 54.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폐업률이 높기에 창업시장에 대한 벽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창업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5년 약 670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창업시장의 현재 상황과 심각한 생존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년 65%, 3년 37%, 5년은 27%로 평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약 73%의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폐업하는 구조라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고충을 느끼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똑같이 폐업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을 하는 연령대는 40, 50 세대로 창업시장에서의 주요 타겟도 이러한 장년 세대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창업시장의 광고도 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집행이 되는 구조였고 상대적으로 2030을 타겟팅한 광고들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메인 세대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시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이제는 청년 창업자들을 타겟으로 한 전략도 고민할 때입니다. 즉,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를 메인 세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과 장년을 모두 잡기 위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네이버가 1위이고 세대별 가장 오래 사용하는 매체 역시 네이버와 메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팅을 하여 찾아갈 수 있는 메타와 니즈를 느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뻔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매체를 다룰 줄 알아야 다른 매체까지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광고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 찾지 않아도 브랜드가 고객을 찾아가 자사를 인지시키고 각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를 느낄 때 행동을 취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광고의 경우 고객이 필요를 먼저 느껴야만 검색을 하게 되고 이후 행동까지 취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광고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광고를 함께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매체에 대해서 각각 어떤 광고 전략을 써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체인 메타입니다. 메타는 탐색형 플랫폼이고 사진 소재와 영상 소재를 통한 다양한 관심사와 연령대로 타겟팅할 수 있기에 창업 광고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매체 중 하나입니다. 소재와 배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에 맞는 컨셉 그리고 소구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연령대별 다른 컨셉과 소구점을 잡아야 합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30대는 청년층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돈이 많지 않아 소자본이나 무자본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고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운영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청년 세대들에게는 첫 창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금을 소구하고 취업 대신 창업으로 새 출발했을 때의 이점을 전달한 소재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장년 세대인 40, 50대의 경우 청년층과는 다르게 이미 창업을 시도해서 업종 변경을 희망하거나 쉽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니즈가 강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창업한 장년의 경우 업종 변경을 고려 또는 정년 퇴직 후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퇴직 후 창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활용한 소재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 광고는 이미 다양하고 많은 소구점과 소재들로 창업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어떤 소재들을 어떤 세대에게 노출해야 할까요? 자본이 많지 않은 청년층 세대에게는 해당 소재를 노출시키고 안정성이 중요한 40, 50 세대에게는 해당 소재들을 타겟팅하여 노출시킵니다. 다시 말해 업종의 정보와 예비 창업자들의 현 상황에 맞는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테스트하고 자사에 맞는 최적의 소재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구점에 따라 캠페인을 분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적의 소재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타의 경우 질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전환율이 높은 최적의 소재를 발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DB 단가를 떨어뜨려 문의량 볼륨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유효 계약 건수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에 최적의 소재 발굴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전략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창업 광고주라면 빼놓을 수 없는 매체이나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유명 브랜드들이 메인 키워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의 경우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입찰가는 높고 경쟁도도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여 전환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키워드를 체크하고 창업에서 자주 쓰는 비용, 가격, 지원 사업 등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활용하여 조합 키워드를 운영합니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 실시간 이슈로도 키워드를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세분화하고 성향에 맞게 세팅 및 그룹핑하여 성과를 관리합니다. 소자본, 지역 등 자사의 상황에 맞게 1차 그룹핑을 진행하고 2차로 청년과 장년 타겟에 맞게 키워드를 확장시킨 뒤 3차로 효율에 기반하여 다시 재그룹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품질지수 개선입니다. 품질지수는 같은 비용 대비 경쟁사보다 더 많은 유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입찰가가 더 낮음에도 품질지수 만칸이 노출 순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품질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키워드를 자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세부 키워드들을 확장시켜 해당 키워드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키워드가 발굴되었다면 효율 키워드로 유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효율 키워드가 이렇게 6가지로 추려진 경우라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키워드로만 유입된 고객들이 문의를 남기게 되어 광고 효율과 DB 둘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메타를 통해 소구 포인트 소재로 타겟팅과 전환율을 잡고 네이버를 통해 효율 키워드로 문의량과 검색량 증대를 하여 성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하고 성과 안정을 위한 DB 질 개선이 광고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매체가 안정적이어야 이후 추가 매체에 대한 애드 시너지 또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강점인 정보 제공과 효율 키워드 발굴, 업종, 비용 등 관심 유저 대상의 키워드를 확대하고 메타의 강점인 알맞은 소재 활용으로 브랜드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킨 후 나이대에 맞는 소구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여 DB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메타 두 가지 매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냈던 레퍼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사입니다. 광고 KPI는 DB의 증대 및 단가의 감소였습니다. 네이버 광고 외에 메타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광고 집행 이후 초기 DB 단가는 15만원에서 30만원대였으나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달성하며 평균 단가는 5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단순히 DB 단가만 낮춘 것이 아니라 내부 통계상 실유효 DB도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L사입니다. 광고 KPI는 문의량 증대와 DB 단가의 감소였습니다. L사의 경우는 네이버와 메타 두 가지를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시켰고 DB 단가를 15만원에서 약 37% 감소시켰으며 DB 문의량 또한 월 평균 30건에서 70건까지 상승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K사의 경우 광고 KPI는 DB 단가보단 문의량의 증대가 목표였습니다. K사도 네이버와 메타로만 운영에 집중하였고 광고 집행 이후 DB 단가 8만원에서 1만원대까지 그리고 월 DB 건수는 20건에서 3배가량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 광고를 해야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고 예산? 많은 DB? 아닙니다. 바로 DB 단가의 절감과 진성 DB의 증가입니다. 단순히 DB만 많다고 계약도 많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진성 DB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또한 같은 광고더라도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에 따라 방향성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많은 창업 광고가 쏟아지는 시대지만 그중 얼마나 살아남는가는 누가 설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전략, 타겟팅 설계, 미디어 믹스를 통해 실제로 DB 단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문의량을 수직 상승시킨 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창업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폐업을 고민합니다. 광고는 그 중간에서 살아남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제가 설계할 테니 저와 함께 성공을 쟁취하며 걸어가실 광고주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